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서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지연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화영 측이 예정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이 사건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 또 파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는 이재명이 피습 직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물론 민심은 이렇지만 재판 지연이라는 실익을 이재명이 얻었다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번 달 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직권으로 연기했다고 이미 지난 3일 밝힌 바 있고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첫 공판 또한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오기는 글러먹었다, 이런 우려들이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예측됐던 이 재판의 선고가 총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사건은 기소된 지 1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말까지 이재명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건 중 1건의 심리를 겨우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 34부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이동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기록 검토 등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형사 1단독 부장판사 또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건과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과 관련한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의 줄사표가 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예전부터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 재판을 두고 과연 누가, 어느 판사가 이 메가톤급 파장이 일 수 있는 재판의 선고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돌았다고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대선 후보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 보전 비용과 반환 비용을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반환받은 비용은 434억 원가량이었는데요. 자, 만약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돈을 전액 돌려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금액은 3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못 채우는 금액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제대로 돈을 못 내면 매분기 나오는 선관위의 경상보조금이나 올해 총선 때 선거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지요.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어느 강단 있는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법조계에서 실제 돌았던 말이었는데 결국 사표라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지. 사표를 내기로 한 판사들이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의 목을 조여오던 다른 재판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의 재판인데 이 재판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화영의 재판의 경우 온갖 꼼수가 전부 다 동원되면서 그간 재판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77일 만에 재판이 오늘 재개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도 역시 이화영 측이 예정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저희는 오늘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서 거짓말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증인신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별의별 수법과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웃긴 게 이런 이화영 측 변호인의 말이 있은 후 이화영이 변호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설득하는 이상한 광경이 또 펼쳐진 것이죠. 제2재판부는 안부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루어진 10월 10일자로 봐도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냐라며 탄핵 증인에 대한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향후 서너 차례 공판을 더 열고 1심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봤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화영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하고 향후 입증계획 제출을 예고하면서 재판은 더 열리게 됐습니다. 결국엔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검찰은 그간 이화영 측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책을 펴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는데요. 만약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재판이 이따위로 계속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게 되면 이화영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월에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 지연을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는 이재명과 그 측근들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받아줄 거 다 받아주면서 재판하는 판사들 또한 공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